삼성 SDI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슬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재로 돌발적 제조 원가 오류인가, 또 더 나가서 코스메틱 어카운팅 아닌가 하는 부재로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식회계를 하도 민감하게들 반응해서 저는 코스메틱 어카운팅이라고 향후에도 표현하고자 합니다. 삼성 SDI의 그 주요 제품들은 아래와 같이 주요 제품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11조 6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도 27.3%가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도 유사하게 증가했지만 약간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루풋은 26.7%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로는 0.1% 하락했습니다. 이 0.1%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스루풋율 하락은 미래 위협 요소로 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운영 비용은 14.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스루풋액의 그 증가 금액이 커서 TOE 생산성은 1.19를 나타냈고 전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0%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원이 적게 산출됐습니다. 이 원인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5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300억 원이나 증가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 생산한 제품을 크게 판매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그 제가 양식을 하나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식 폼은 사업보고서 그 재무제표 주석에 유형자산의 주석을 표시할 때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보통은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초재고가 있었는데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고,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뭐 취득 처분이겠지만은 재고자산이니까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평가손실액이나 환입액,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폐기가 있다 그러면 폐기,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는 칸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계정 대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역을 같이 적어서 기말재고액을 표현해 줘야 신뢰성 있는 그 재고자산 명세 주석 데이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기업들의 관행은 이 기초재고에서 요 평가손실만 표시하고 기말재고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입고 금액이 얼마인지 출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가 공시가 됐는데,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돌발적으로 이상함이 바로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는 게 그 기초에서 기말재고를 빼는 건데요. 이 플러스로 표시된다면은 재고가 감소됐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게 3조 9천억 원이나 감소가 됐다는 거는 난세스고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앞서서 봤지만 재고가 기껏해야 큰 수천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변동 양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는 2021년도에 비성분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요. 기재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기 손익을 오류 같은 게 있을 때 다시 수정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2020년도 꽤 더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지면상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하는 것은 생략하는 거로 하고요. 2019년도가 매우 정상적인 거로 보입니다. 원재료 사용량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는데 2019년도에 사용량이 5전화되는 것이 매출이 증가하는데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았었는지 모르지만은 전체 금액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7조 9천억 원 정도로 늘어서 제대로 다 이렇게 주장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가지가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매출 원가 재료비는 28%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14.8%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가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PQ 총 제조 비용의 이런 차이는 어떤 기업을 분석하더라도 이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메틱 어카운팅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가공 비율은 약 2% 떨어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료비는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아마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3조 9천억 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차이액이 기업이 얘기한 자료에 의한 생산 재료비 투입액이고요. Q는 이제 제가 역산해 가지고 산출해낸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공시를 하고 지금 외부 감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패스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당황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 산출 과정의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는 필연적으로 거쳐서 스루풋 손익의 정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고자산 변동의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제가 뽑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데이터가 있는 수치인 거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기업이 그대로 그냥 믿어라 하고 제시하는 금액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금액을 저는 이거 WCAI 증감액으로 비교 검증을 하는데 2019년도가 일치한다면
2020년도, 2021년도분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수치들이다. 그래서 요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3단계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은 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그 전년도 분기 보고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투명성 회계가 그 괜찮았던 거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 결산하면서 이게 뭔가 이거 휴먼에란가 뭔가 좀 그런 아쉬운 감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넘어왔어요. 재고 회전율이 18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TOE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흐름일 경우에는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재고 금액이 감소했으니까 실제 그 물량적인 측면은 이제 다음으로 미뤄서 생각하더라도 우선은 그 원재료 단가가 내려갔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생산성 향상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입증이 된다면은 투명성 가정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생략하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가 좀 느려졌고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매출은 크게 상승했고 이익도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대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쪽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내려간 것도 있지만 소형정지니까 매출액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EMC라고 이게 무슨 대형 전지의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격이 51.8%나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104%나 증가했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계속 수익성이 좋은 거로 그렇게 돼 있었죠. 또 원재료가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역시 반대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 가정은 반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메틱 어카운팅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WCAI 회전율이 상승하고 TOE 생산성도 상승해서 지금 삼성 SDI처럼요. 동일 방향의 흐름일 경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가정한다. 다만 전제 조건은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폭이 소폭일 경우이다. 굳이 수치적으로 말한다면은 5% 범위 내에 일반원인 변동 범위라면은 스카이웨어 홀딩스의 그 가정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제품 가격 상승이란 역방향 증거 데이터여야 된다 이거죠. 평가 지표들은 동일 방향이라면 데이터는 역방향 증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결과 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도 인상되었다. 그렇다면 투명성 가정은 무효화되는 것인가? 뭐 그렇게 한번 그 기업을 위해서 그 방어를 위해서 이 좀 더 변호를 하고 옹호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런 가격의 그 변동 말고 필연적으로 처리할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된다. 동시에 그것을 생각할 때는 영업활동을 성공시켜 금액이 아닌 판매량 증가를 통해 재고량 감소로 대응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삼성 SDI를 옹호하고 싶은데, 그 WCI 재고가 크게 증가는 하지는 않았지만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그 삼성 SDI를 변호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다른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WCA 회전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TOE 생산성이 상승하는 역방일 경우를 분식회계 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트렌드, 경향이 다들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는 그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이익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매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는 그 매출 원가가 낮아져 가지고 매출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 대신 이제 수치적으로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매출 원가 나누기 그 재고를 해서 재고 회전율을 뽑으니까 재고 회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반중 추론은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고 코스메틱 어카운팅이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거나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해서 동일 방향으로 증거 데이터를 내주면은 제 가정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반증이 안 된다면 이 스카이어의 그 코스메틱 어카운팅에 대한 가정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성 SDI가 서로 오류라 하더라도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루풋 회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삼성 핸드폰의 GOS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평가를 받은 그런 뉴스가 또 보도됐었는데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로 그렇게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이 평가자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다들 다 끝까지 밑바닥까지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원가 절감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꼭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애플 휴대폰도 그랬었고,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 속임수 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작, 매니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 SDI가 올해 2021년도 사업결산서를 공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를 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 재고자산 명세 양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고, 성과평가를 공식 회계가 아니더라도 관리 회계로서
스루풋 회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인데요. 현금 수익액이 1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10.7%, 전년보다도 4%가량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352억 원 정도 더 추가 차입을 했는데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0.4% 정도 포션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재무구조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여지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ROE로 보면은 0.5%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1%가 넘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거라면은 일반 주주들은 이 배당률 가지고 매우 기분 나빠할 그런 수준의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 4,800억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1.2%고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더 안전하려고 그러면은 더 많게 최고 50%까지 가지고 있어도 이상이 없는 게 현금 보유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잉여금은 120%로 증가했고요. 자본 성장률은 2.24배로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2020년도 말 주가보다도 3월 13일 현재 14만 7천 원이 떨어져서 48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인가 그런 게 두려움으로 대기업들의 그 주가들이 지금 최저가를 신고하고 있다는 뉴스를 오늘 뉴스를 봤는데 제가 봐서는 스루풋율도 떨어졌고 그런 등등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주가는 현재 그 장부 가격의 268% 정도면은 아직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주 5% 이상 주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19.58%를 가지고 있는데 블랙락 펀드도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총 지분율은 43.63%로 삼성전자가 이미 52%가 그렇게 외국인 자본이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어찌 보면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최대 주주는 외국 자본일 수 있다. 또 외국 자본한테 경영권을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바지사장으로서 삼성맨들이 하겠지만은 그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지분율이 많은 최대 주주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의 그 경영 압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삼성 SDI에 대한 2021년도 결산 내역 분석한 내용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